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 학습사과정 김상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Brain-Computer Interface Control of Stepping from Invasive Electrocardiography Upper Limb Motor Imagery in Patients with Quadriplegia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 임팩트 팩터는 2.7로 피지올로지 분야에서 Q2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척수 손상 환자가 상지 모터 이미저리를 통해 하지를 제어하는 BCI 시스템 관련된 연구로 친수평 BCI를 공부하던 중 실제 사람 이콕 데이터로 진행한 연구가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BCI는 신경계 질환이나 손상을 겪은 환자들이 손상된 신경경로를 우회해서 외부 장치나 시스템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외골격 제어나 근육 재활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CI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처럼 근육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하지 기능도 함께 저하되는 반면 기존 BCI 연구는 주로 상지 제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 BCI 연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비침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신호의 정확도나 공간 해상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추출한 신경제어 신호가 실제로 하지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침수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BCI 적용 사례로는 상상한 동작을 통해 서기와 걷기를 구분하거나 방향을 전환 혹은 상지를 상상해서 휠체어를 제어하는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주파수 분석,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해 분석을 하지만 대부분 연구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완전 이식형 신경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갖춘 척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상지 운동 상상을 했을 때 체중 지지형 트레드밀에서 하지 보행 동작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은 10주 동안 총 18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섹션에서는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세션 시작 전 앉은 자세와 선 자세, 그리고 실험 시작 및 종료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세션은 1개에서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블록은 10개 트라이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트라이얼은 먼저 3초 동안 오른손을 쉬고 있는 상태를 상상한 뒤 이어서 3초 동안 오른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고 이후 보조장치의 도움으로 5분가량을 걷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세션은 오픈룹과 클로즈드룹으로 나뉘는데 첫 3개 섹션은 오픈룹 세션으로 실험 패러다임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5개 세션은 클로즈룹 섹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 배깅 트리 클래시파이어 기반 디코더가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온라인 학습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로즈룹 세션은 4개에서 5개의 블록이 진행되었고 디코더는 각 트라이얼 신호가 레스트인지 워크인지 분류하여 로봇 보행을 제어했습니다. 해당 디코더는 각 블록 시작 시 직전에 40개의 트라이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학습되며 이후에는 각 트라이얼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해 실시간으로 다시 학습되었습니다. 본 실험은 사고로 경추 척수의 C5 부위에 손상을 입은 피험자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5는 우측 상단 그림과 같이 목 부위의 5번째 경추를 의미하며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증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마비 환자로 판단됩니다. 신경 데이터는 감각운동 피질 중 손을 담당하는 부위의 경막 아래에 수술을 통해 이식된 2개의 4접점 스트립 전극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총 8개 접점은 바이폴러 방식으로 총 4개 채널의 이콕 데이터를 기록했으며 이 신호는 장비 내부에서 0.5에서
100Hz 내역 통과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이 중 두 채널은 타임 시리즈 채널로 200Hz로 샘플링 되었고, 나머지 두 채널은 파워 채널로 5초 간격씩 4에서 36Hz 내역의 PSD를 측정했습니다. 채널이 부착된 부위와 전극 배열은 우측 하단 그림에 표시돼 두었는데, 바이폴로 구성 방식과 채널 유형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호 처리는 먼저 1Hz 고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저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고, 타임 시리즈 채널은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뒤 화면에 보이는 7개의 주파수 밴드에 대해 PSD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파워 채널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5초 간격으로 PSD를 측정한 뒤 각 트라이얼 동안 아웃풋을 평균하여 하나의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16개의 피처가 트라이얼당 계산되었고, 이 피처들은 온라인 디코더를 포함해 오프라인으로 5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논문에서는 트라이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없지만, 뒤 결과에서 레스트와 무브를 분류한 것으로 보아 실제 피처는 하나의 트라이얼 전체가 아닌 각 태스크 구간에 맞춰 분리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 시점에서 측정한 피험자의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생리적 지표들을 측정한 이유는 심혈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BCI 시스템 성능과 사용자 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혈압과 산소 포화도는 4시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심박수는 앉은 자세와 기립 자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기립 시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 심박수가 증가한 생리적 반응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반응은 하지 제어 BCI 실험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분류 모델의 성능 결과로, 좌측은 6개 분류 모델에 대한 결과이고, 우측은 온라인에서 매주에 대한 성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중 온라인은 실제 클로즈룹 세션에 사용된 온라인 배깅 트리 클래시파이어 성능이고, 나머지 5개 모델은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파이포드 교차 검증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온라인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LDA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성능은 실험 기간인 9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디코더의 장기적인 신뢰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로 논문에서는 상지운동 상상을 기반으로 하지운동을 연중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지 제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BCI 시스템을 하지 제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차별로 진행한 세션 수가 상이함을 고려하면 주차별로 디코더 성능을 확인하기보다 각 섹션별로 분석을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에서 정확도가 다른 주차 대비 낮게 측정되었고, 9번째 주차에서는 편차가 큰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심혈관 지표와 BCI 성능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각 점은 하나의 크로스룹 세션을 의미하며, 세션 전후의 각 심혈관 수치의 평균과 해당 세션에서의 온라인 분류 정확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결과 세 가지 심혈관 지표 모두 디코딩 정확도와 약한 의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MI 기반 BCI 시스템이 심혈관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안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추 손상 환자가 상지운동 상상을 활용해 하지 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개 내 이식형 이쿡 기반 BCI 시스템을 통해 피험자는 체중 지지 로봇 보행 장비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쿡 채널은 바이폴러 방식으로 구성되었지만,
각 일렉트로이드 스트라이프마다 채널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침습형 이콕을 실제 인간에게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도 쌍의 배열이 무작위에 가까운 형태로 설정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쉽게 느낀 부분은 실험 패러다임과 실제 분석 방식 간의 설명이 부족한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트라이얼이 오른손을 쉬는 것과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로는 레스트와 무브를 분류한 것으로 보아 트라이얼 단위의 정의와 분석 방식이 불일치하고 관련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었으면 연구의 완성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로 파워 채널의 경우 실시간 제어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버랩 없이 5초 단위로 PSD를 추출했는데 각 태스크가 3초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 패러다임의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또한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 해석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BCI 시스템의 안정성 관련해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 본 연구에서는 총 6가지 분류기를 비교하여 그중 온라인 방식과 LDA 간의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설명이 없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침습형 이콕 BCI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제어를 위한 피처로 단순한 PSD만 사용했고 분류 역시 레스트와 무브 두 가지 상태만 진행한 점은 다소 아쉽게 느꼈습니다. 또한 인트로에서 뇌의 신경 제어 신호가 실제로 하지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침습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만약 이 소중한 데이터를 근전도와 같은 다른 생체 신호와 함께 수집해서 신경 신호와 실제 근육 반응 간의 관계를 함께 분석했으면 보다 의미 있는 해석과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